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포함해 마지막 총각 신세를 면치 못했던 친구가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까지 보내고 나니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 싶은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를 않네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자리도 잡히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연애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이던 시절에 같이 공부하면서 2년을 키워나간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이었기에 결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친구였던 그녀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직장 없이 허덕이는 동안 그녀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맨날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것만 먹다가 스테이크 같은 걸 먹으니 저랑 먹는 김밥이 그녀 입에 맞기나 했었겠나요. 그녀는 저를 만나면서 다른 애인을 또 만들어 만나고 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결국 저한테 걸리게 되었고 그때는 그녀가 미안하다며 그 상황을 눈물로 포장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영화 같은 이별인 것 마냥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이 저도 똑같이 슬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두 연기였다는 걸 깨달아버리니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네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 덕분에 악에 받쳐 노력해서 결국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전 여자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회사에 들어가고부터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 사수로 있던 직장 선배가 엄청 깐깐한 사람이었거든요. 해병대 출신이었는데 남들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고 쉬는 시간 하나 없이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서는 윗사람들이 엄청 좋게 보는 사람이고 회사 내의 에이스로 통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회사에 일찍 출근하게 되고 회사가 야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사수가 퇴근할 때까지는 저도 똑같이 야근하면서 업무 매뉴얼 숙지하고 일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 후배들 다루는 게 후임 다루듯 하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병장 만기 전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막내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군복무 할 때랑 비슷하다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털리고 있으니 오죽했으면 부장님까지 저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저를 달래주거나 했으니까요. 당시에 이 사수 밑에서 3개월을 버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후배들 다루는 데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인데 일 하나만큼은 잘하니 잘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때는 힘든 것보다도 당시 저를 비참하게 만든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잘 되자는 악발이 근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라고 매일같이 실수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털리고 숙지하고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칭찬도 조금씩 해주고 실수 없이 하루 업무를 마치면 자기 야근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퇴근을 하라던가 같이 자판기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한 대 같이 피고 그러는 식으로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버티니 오히려 사수와는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수와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럴 정도로 말이지요. 밖에서는 형 동생 하면서 지냈고 그때부터는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제가 술에 겁나 취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던 이유를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저한테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후로는 따로 애인을 만들지 않은 거냐 묻더군요. 그렇다 하니 왜 안 만드냐는 식으로 되묻길래 일단 저는 제가 지금 당장은 복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더더욱 애인을 만들 생각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연애에도 특별히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수가 처음으로 저한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요 근래 자기 밑에서 일 배워나간 사람들 중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제 위로 자기 밑으로도 저보다 일머리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회사에서 자리 잡는 거야 조만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를 가루가 되도록 하던 양반이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 괜히 기분 하나만큼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뜸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도 저랑 똑같이 한 남자랑 엄청 오래 연애를 하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자기 주변에 그냥 두기 안쓰러운 선남선녀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여자가 그 사람이고 남자가 바로 너다 하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연애 오래 안 하면 무슨 세포가 죽어서 감흥도 안 생기고 안 좋다고.
젊어서 여자 많이 만나봐야 저한테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28인가 그랬는데 사수가 지금 제 나이였으니 6살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여자를 볼 때 저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데 사수 주변 사람이면 아무리 어려도 저랑은 위로 나이 차가 있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여자들 기가 세면 제가 이기질 못할 것 같기도 했고 당시에는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랬나 연애에는 따로 관심이 없어서 거절을 했네요. 그런데 정말 호영호재할 정도로 절친 같은 사이가 되었던 사수가 얼굴 표정이 다시 저를 처음 교육시킬 때의 얼굴로 변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선배가 신경 써서 해주는데 그걸 그렇게 거절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승질을 부리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술 맛있게 잘 마시고 있었는데 괜히 분위기 깨는 건가 싶어서 선배한테 사과를 하고 그 자리 한번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조금 억울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회생활 일부겠거니 생각도 들었고 상대방이 나보다 연상이든 연하든 신경 써서 자리 주선해준다는데 제가 만나기도 전에 거절할 이유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까진 한 대 칠 것만 같은 기세로 나오더니 막상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금세 누그러져서는 다시 분위기가 괜찮아졌네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상하리만치 소개 자리를 주선해주는데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언제 만나볼 거냐, 어떤 취향이 좋냐, 사진이라도 미리 보겠냐 하면서 남은 술자리 내내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소개를 받는 저보다 주선해주는 선배가 더 신나 보이더군요. 뭐가 저렇게 급한 건지 제가 무조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한들 그 여자와 잘 될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자꾸 최대한 빨리 나를 잡으라고 보채길래 그러면 그 주 주말에 만나보겠다고 시간 약속을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이 직장 선배와 가깝게 지내는 게 앞으로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점이 많으면 많았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약속 장소에 대략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더군요. 같이 와서 소개도 해주고 주선 자역할 제대로 한번 해주겠다던 선배는 그날 당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온다는 연락을 해왔고 오랜만에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 둘이 만났으니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호텔 숙박권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첫 만남에. 아무튼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습니다. 연상은 취향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6살 차이만큼 나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게 2살 차이가 무색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습니다. 고양이상 얼굴인데 쌍꺼풀이 있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지만 오뚝한 코와 딱히 입술에 뭘 발랐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도 새빨간 입술이 엄청 대담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힐을 신었지만 키도 저랑 비슷한 게 비율도 좋아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차버린 그녀의 전남친도 보통이 아니겠구나 싶었네요.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녀는 저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저야 한 여자와 꽤나 오랜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그때야 취직도 하기 전이었으니 솔직히 애송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까지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니 여자 나이 30이면 솔직히 상대방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을 거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녀 또한 사귀던 사람과 당연히 결혼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녀의 전애인이 말하길 너무 오래 붙어 있었더니 너무 편해서 이제 지루하고 더 이상 설레이지가 않는다고 이별을 전해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시큰둥하게 나가기로 한 소개팅이었는데 그녀의 눈부신 미모 때문에 그런가 저는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린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 마음속의 상처 같은 이야기라서 남들 앞에서 잘 꺼낸 적이 없었는데 그녀의 미모 정도면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서라도 어떻게든 그녀의 환심을 사고 싶었어요. 연상의 여자는 또 처음이라 그런가 가끔씩 제가 대화를 하다가 정적이 생기면 그런 순간을 잘 캐치해서 대화도 리드해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하는 등 소개받은 자리 내내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푹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얼굴까지 저렇게 예쁘니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점심쯤 만났는데 어떻게 그녀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저녁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랑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고마웠어요. 핸드폰에 직장 선배가 보내준 그 숙박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만남에 무슨 그런 데를 가냐고 했는데 선배는 혹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던 건가 싶더군요. 저녁 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시긴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숙박권은 고사하고 그녀에게 택시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난데없이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택시에 저를 끌고 타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싫다며 다른 데 갈 곳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그 숙박권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첫날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두 번은 없을 것 같은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얼굴도 예쁜데 궁합까지 딱 맞는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저를 복수심에 불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전 애인은 생각도 나지 않았고 그때의 상처를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지난 날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다가 그녀의 핸드폰이 이상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핸드폰을 눕혀놓지 세워놓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초에 이게 더러운 개수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개방적이고 당시 그녀는 혼자서 살고 있었기에 데이트도 생략하고 곧바로 그녀 집으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자마자 그녀 집으로 달려와서 한바탕 하고 그녀가 저녁도 안 먹고 힘이 나겠냐면서 저녁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오늘 밤이 어두워지기 전에 둘이서 볼만한 영화 같은 거라도 찾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녀 노트북에 전원을 넣었는데 노트북에는 그녀의 이메일이 이미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사적인 거니 어이쿠 하면서 창을 끄려고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는데 낯익은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제 직장 사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 아닌 엄청 개성 있는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저에게 만남을 주선해줬으니 서로 알던 사이인 건 이해하지만 보통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지 거래처도 아닌데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보낸 메일함에 들어가니 제 사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5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이서 주고받던 메일은 그냥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절대 보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사진 중에 하나는 저와 처음 만난 그날 제가 일을 치르고 세상 모르고 뻗어있는 제 모습과 그녀 본인의 모습을 같이 찍은 것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진들이 그녀와 제가 단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을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더군요. 음식 준비가 끝난 건지 그녀가 방으로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저에게 말을 건네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그것들을 다 보고 있으니 쏜살같이 달려와 노트북을 채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다 봤는데 그걸 채가고 숨긴들 어쩐답니까?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또 제가 멍청해서 여자한테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자리로 사수도 당장 부르라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수도 제가 자칫하다가 횟가닥 돌아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안 건지 순식간에 집으로 도착하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그녀가 오래 만나고 헤어졌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사수였습니다. 둘이서는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연인 관계였고 그녀가 말했던 대로 둘 사이가 오래돼서 질리고 지루해진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실 이별을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제가 사수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를 타깃으로 삼고 믿었던 직장 후배에게 애인을 빼앗긴 상황을 가짜로 연출하면서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겁니다. 남자친구였던 사수한테는 자기가 결혼까지 생각한 애인이 자기 직장 후배와 놀아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새로운 자극처럼 다가왔고 그녀는 사수의 마음을 다시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제 사수는 오랫동안 지루해졌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녀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사수가 와서 그녀와 함께 지냈다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 뒤에는 셋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가 자기가 직접 보는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가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을 말하면서 사수가 저한테도 나쁜 제안이 아니지 않냐고, 살다가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냐고 하면서 설득을 해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제 인생 선배로 삼을 정도로 믿고 따르던 선배였고, 그녀 또한 제 인생의 새로운 광명을 찾아주고 앞으로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하게 만든 사람이었는데, 애초에 저는 그 사람들의 심심풀이 땅콩 맞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적이어서 그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충격에 제가 휴가를 쓰고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출근해서 그 선배 얼굴을 어떻게 보나 했는데, 그 선배는 제가 돌아올 때쯤부터 해서 휴가를 내서 회사를 비우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저를 보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건지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더러운 사상을 까발리려는 생각이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미리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점, 그리고 상황을 들켰을 때 쓸데없는 변명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준 점과 나름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에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봐서 잠깐이나마 사랑했던 그녀와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직장 선배에 대한 이야기는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애인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놀도록 판을 깔아놓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연애 한번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면서 지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상처를 치료해줄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더 먼 미래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그날 이후로 여자가 무서워서 소개팅은커녕 근처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기회가 오면 다음 기회는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